영상 보니까 제가 언제 첫 외국인하고 대화를 했나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때까지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학 가는 날 미국 첫 입국 심사할 때 그때 처음 얘기해 봤어요. 그 입국 심사할 때 그 입국 심사하는 공무원이 너 여기 왜 왔냐? 공부하러 왔다. 어디서 공부할 거냐? 뭐뭐 대학에서 공부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영어가 통하는구나. 되게 기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네.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지금 저 말하는 저게 굉장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잘하건 못하건 전 중요하지 않고요. 만나서 무언가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아웃풋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전 영어 엄청 스트레스라고. 대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경궁에 전 전공이 역사니까 제가 가이드를 한번 해보겠다고 창경궁 매표소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헌팅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영어를 갖고 그분을 데리고 1시간 반 동안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분은 고문 받으신 거야 저한테. 정말 안 되는. 근데 그 경험이 그 이후에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데 너무 중요하다. 학생들이 아마 저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가서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찾아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기회를 줄 때까지 있지 않고. 최 선생님을 뵈면은 네. 최 선생님 영어를 잘하셨으면은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유명한. 그 많은 그렇죠. 분들한테 더 잘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부터. 갑자기 드네요.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이 지금 아까 지금 저걸 네. 보면서 아마 다 마찬가지 느끼셨을 텐데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또 교과서를 중학교 교과서를 이제 뭐 썼습니다만은 요새는 교과서가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요. 뭐 그냥 와가지고 진짜 의사소통들을 이 커뮤니케이션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단원에서 배운 문법이나 의사소통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진짜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사실 근데 구현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지금 서울이니까 가능하지. 맞아요. 만약에 산골이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학생들은 복받은 학생들이고 또 복받은 선생님 밑에 있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교과서는 진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은 게 좀 아쉽다. 근데 하는 지방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즘은 그 화상을 통해서 그 해외로 연결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뭐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화상으로 외국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인터넷이 뭐 안 뻗쳐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렇게 수업을 지금 하셨는데 선생님이 그 수업에서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만의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네. 교육 철학이라고 할까? 뭐예요, 선생님? 저는 일단 학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거워서 빠져드는 몰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45분이 후다닥 지나가는 경험을 영어를 쓰면서 할까? 저희가 학생 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시계를 보면 수업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지났는데 한참 공부를 하다 다시 보면 1분 더 지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업을 저도 많이 받았어서 다음 시간 영어다라고 했을 때 또 영어야 지루해. 또 공부하고 시험 대비해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오늘은 뭐 하지? 그때 했던 거 오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좀 그런 경험을 설계하려고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영어를 쓰는 즐거움. 그러니까 네, 즐거움을 통한 몰입. 네. 그 선생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겠어요, 사실은.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뭐 또 동기를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결국은 동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재적인 게 있고 내재적인 게 있는데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장기적인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재적인 동기 유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그걸 심어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교육 과정에 있는 것이 상당히 외재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선생님께서 바꿔주시는 건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이제 흥미를 느끼고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요즘 교육청에서 그런 연수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생님들이 한번 그렇게 잘 배워본 경험이 있으면 이 경험을 나누고 싶고 일단 교사가 됐다는 건 학생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건데 내가 이렇게 즐거운 영어를 이렇게 여러 개 선생님들처럼
뭐 저도 아주 늘 즐거운 거는 아니었지만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 많다라고 할 적엔 나누고 싶지 않지만 반대로 나는 즐거운데 저 사람은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롭지?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리치아웃 프로그램을 만드는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다 영어를 즐겁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작은 성공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하게 됐어요라고 하면 한결같이 말하는 거의 똑같은 경험 중에 하나가 별것도 아닌데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이 알았더라고요. 라는 거였거든요. 공을 던졌는데 튀어나오더라. 근데 그 기회를 선생님처럼 스스로 가서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어린애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한 번쯤은 쥐어줄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많은 폭풍 칭찬과 격려를 주고 나는 저만큼 못했는데 너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했을 때 아이들은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윤주 선생님 수업 보면서 저렇게 수업을 하면 다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선생님도 너무 힘들겠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 교사 학습 네. 준비하시려면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설계는 네. 사실 방학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방학 투자해요. 때. 거의 한 네. 학기를 저희 학교의 모든 과목이 다 설계를 뭐 주마다나 평가까지 아주 세심하게 다 설계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실제 수업 시간에는 교사는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하고 즐겁고 피드백을 물론 촘촘하게 줘야 하지만 그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힘든 강의식의 예전 수업 방식에 비하면 훨씬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수업은 옆에서 퍼실리테이터 그렇죠. 역할만 네, 하는. 그렇죠. 뒤로 빠져서 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뭐 되게 즐거운 말하기 수업도 많이 하지만 이게 연장해서 관련된 리딩과 그래머로 갈 때도 저희는 이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가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강의식 수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법과 독해도 하고 또 강의식도 약간 섞어서 하지만 학생들이 저희 영어 수업을 영어 파티라고 이제 별명을 해줘서 오늘은 문법 파티야 이렇게 그냥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가 생기게 하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번에 해볼만 할 것 같아라는 태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힘이 생기는 네, 그런 수업의 효과가 있어서 네, 준비하는 게 사실 그만큼 보람이 또 있어서 또 할만합니다. 파티네요. 네, 매일 파티예요. 저희 문에 파티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파티니까 학생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혹시 싫어하는 학생은 없나요? 그럴 때도 그냥 좋지라고 하면 네 이러면서 네, 눈썹은 이렇게 되는데 네 좋아요 이렇게 근데 원래 와 파티다 이러고 있어요. 네, 학습 동기 관련해서 가장 싫어하는 수업이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게 만드는 수업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예전에 이제 문법 구문 중심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고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 변화의 와중에서 가장 힘든 주체가 선생님입니다. 이걸 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쉽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엄청난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선생님의 그 의지나 여기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쉽게 꺾일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 교사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여기만 전념할 수 없는데. 근데 진짜 그런 면에서도 좀 존경스럽고 진짜 이런 경험들을 자꾸 우리가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했을 때 뭐 비디오나 이런 거 통해서 한번 같이 전파해서 보고 네. 그런 것이 이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 교사 간 이제 학습 공동체가 그렇죠.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학교 간 공동체, 또 지역 공동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진짜. 이제 이런 게 조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교사들끼리 만나서 이제 고민도 얘기하고 이런 수업의 사례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많이 하는데 마음은 굉장히 교사들이 너무 이런 거 하고 싶은데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 학교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번 학교 와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수님 이게 좀 선생님들의 좀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예를 든다면 지금 뭐 말씀하셨던 네. 뭐 선생님들과 어떤 공동체 뭐 이런 것들 대안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뭐 또 다른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뭐 교육청 자체, 교육부에서도 하고도 있고 아니면 또 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또 뭐
방학 중에도 하고 학기 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프라인으로도 사실 교사 연수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공은 되고 있죠. 네, 우리 선생님들 보면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는데 네. 또 노력해야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미래 교육을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지난 지금. 시간에 네. 저희가 인공지능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인공지능 아니 저는 사실은 이 AI 있잖아요. 예. 저는 약간 집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의 그 미래 세대들은 분명히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요. 네. 이 분명히 이 친구들한테는 AI라고 하는 게 다르게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AI 기술도 엄청나게 뭐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그래도 영어 교육에 저는 잘 접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어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벌써 이제 제품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뭡니까,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미 출발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게 급속도로 향후 한 5년 내에 진짜 교실에 뭐, 여러분도 챗봇이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예, 예. 이미 영어로 얘기하고 인터뷰도 있는 하고. 이미 초등학교 수준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걸 이제 프로그램 개량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네, 예. 제가 그 내용에 관해서 같이 좀 참여를 한 적도 있고 또 그러시군요. 이제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때요? 일단 뭐 현재하고 약간 이렇게 미래로 나가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개발 단계에서 해결돼야 될 기술적이거나 법적인 문제들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습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문장으로 AI 스피커에게 얘기하고 완벽한 문장을 받지 않고 또 나이가 어릴수록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생각보다 이 섞여서 들어간 인풋을 AI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정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AI 스피커를 도입한다는 거는 이제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그 학습자의 학습 이력을 추적하고 좀 이제 그 학생에게 맞는 학습을 또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과 함께 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학습자가 넣은 인풋 자체가 사실 학습자의 개인정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과연 법적인 관리 이슈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제 우리가 뭐 사실 먼 미래가 아니라 저는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AI를 학교 교수 학습 하나의 그 소재로서 네. 활용한다고 한다면 외국어 교육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사분들도 그렇고 학습자들도 하나의 이제 그 친구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될 텐데 그럴 때 교사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네. 중요한 것인데 아까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AI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언어라는 것이 진짜 복잡하다는 것인데 그걸 다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인간이 필요 없죠. 근데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AI도 이제 딥러닝 하겠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AI가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제가 그 분야는 정형화된 패턴들, 그죠?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 없이도 정형화된 패턴들은 충분히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맡겨두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교사분들이 적극 개입해서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그 교사도 그렇고 강사도 마찬가지고 AI 때문에 내가 대체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을 사실은 토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 기계적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수업은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능은 AI가 대처하는 게 맞는 거고 AI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결국은 사람이 손이 가야 되는 등 한번 두드려주고 눈 한번 맞추고 생각할 기회를 주고 힌트를 주고 얘기를 끌어내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섬세한 어떤 인간적인 측면은 당연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그 인터로큐터로서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서는 AI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AI가 티처가 된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기계적으로도 사실은 그렇죠.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그 자꾸 이제 국내 기술력만을 보면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왔으면 1년, 2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걔랑 24시간 내가 영어로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본력과 기술력이면 무료로 들어와서 얘랑 그냥 채팅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해서 대화를 하면 굉장히 큰 인공지능을 무서운데요. 빅뱅 현장에 적용할 날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갑자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EBS에서도 네. 그 인공지능을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 맞아요. 지금 EBS가 준비를 하고 또 EBS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그게 들거든요. 뭐죠?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네. PC라든지 모바일 이걸로 이제 맞춤형 대화형 그 학습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가지고 영어 말하기 구축 영어 시스템을 말하기. 지금 해가지고 뭐 AI와 학생 간의 뭐 단어, 문장, 어떤 대화 발음 교정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단계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이 미래 교육은 뭐 교사와 인공지능의 경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AI 같은 기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외국어 교육, 영어 교육의 방향은 미래 교육에서 이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미래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영어 교육 진행돼야 할까요? 영어를 이제 기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기술입니다. 그리고 도구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수능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조금 몸으로 어릴 적부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조금 그야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가졌던 우리가 사고 어떤 그 확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 영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부모님들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때하고는 다른 세상을 아이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 같이 아이들이 영어로 고생을 하는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멀리 선생님을 믿고 함께 가는 그런 풍토가 전반적으로 조성되는 게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영어 교육을 너무 학교 교육의 틀에 묶어놓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핵심적인 분야가 학교 교육입니다만은 영어 교육을 영어를 쓰는 분들은 우리 5천만 인구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개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여기 영어 교육 그 대상을 학생들한테 집착 묶어놓는 게 좀 문제다. 그래서 좀 이 이외에도 같이 보니까 좀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보다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영어는 진짜 그 온갖 분야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영어 교육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너무 교육부 차원에서 이걸 보는 것도 약간 근시안적이다. 좀 틀을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영어라는 외국어를 가리키는 A, B, C, D, 뭐 I am a boy 이런 거 가리키는 시대는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배우는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 시대는 곧 이제 끝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그럼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어라는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 다른 어떤 것들, 아니면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 교육 아니면은 뭐 역사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특히 이제 차기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 많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의 입장에서 학교 교사로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그런 도구들 AI나 뭐 어떤 컨텐츠들이나 혹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생들이 협업할 수 있는 도구들은 이제 개인 학생들이 본인의 부족한 점을 맞춰서 학교 밖에서 이제 그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활용을 하고 실제 학교에 학생들이 모였을 때는 그 모인 기회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모여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또한 읽기나 문법 역시도 모여서 활동 위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녹아있는 평가가 학생한테 돌아가고 또 이거를 반영해서 또 학생의 어떤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영향이 끼쳐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조금 된다면 선생님들 역시도 자발적으로 바뀔 거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조금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이 나오고 어떠한 좋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들을 때는 수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가 사교육을 하나 더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사실은 들어요. 이제 문법 위주랑 수능 위주 대학을 가기 위한 영어를 하다가 이제 의사소통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제 회화학원을 또 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교육들이 당장 내 아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온다는 게 솔직히 시간적이라든가 비용적인 면으로 솔직히 와닿지 않거든요. 저는 당장 학원을 하나 더 늘려야 되나? 지금 그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뀐 다음에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바뀐다고 엄마들끼리 얘기를 하거든요. 제발 생각을 바꿔서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도 지금 당장의 어떤 우리 아이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교육도 또 우리 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영어는 어떤 문제풀이였던 지금 말씀하신 현실적인 어떤 수능 문제풀이였던 그런 영어 교육 저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랬는데 이제 영어 교육이 뭐 이런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영어 배우는 어떤 언어의 장벽 이런 것들 많이 낮춰주는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해준다면 영어 교육은 말 그대로 내 삶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바뀔 수 있겠다는 정말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오늘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네.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소통하는 교육, 그러네요. 다양함을 느끼게 체험하게 하는 교육, 또 새로움에 도전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어가 주제다 보니까 제가 영어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영어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예. 진짜? 우와. 될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네. The great aim of education is not knowledge, but action. 제가 너무 과하게 발음을 했는데 그 영국의 철학자이고 또 사회학자인 허버트 스펜서가 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 사회, 외국어 교육, 영어 교육 어떻게 할 거냐? 지식 교육을 넘어서야 한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개개인의 감성까지 읽을 수 있는 외국어 소통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외국어 교육, 영어 교육의 방향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요. 막연해요. 진로 선택이라는 게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단회적으로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거든요.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싶은 일을 아이들이 찾아가는 실패의 경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요, 경찰이요. 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